오늘 아침 굿모닝 시카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3일 금요일 KCBS 굿모닝 시카고 데일리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카고 기독교 방송이 창립 47주년을 맞아 지난 20일부터 20일 목요일까지 3일 동안 공개 선교 헌금 특별 생방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워싱턴 DC에서 지난 21일 이스라엘 대사관 직원 2명이 갑작스런 괴한의 총격으로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30세 남성으로 경찰에 검거됐고 체포 당시 가자지구를 위해 범행을 했다고 외쳤습니다. 보수 우위의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22일 카톨릭 공립학교 설립을 불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찬성 4명 대 반대 4명으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일리노이 검찰이 4명의 남성이 듀페이지 카운티에서 $50만 이상의 위조 전자제품 유통조직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토요일 아침 시카고 로저스파크 지역에서 어머니가 7세 소년을 칼로 찔러 중태에 빠뜨린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시카고 경찰에 따르면 26세의 요바나 토레스는 웨스트 투휘 에베뉴 자택에서 아들을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토요일 아침 체포되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지갑 사정 어떠십니까? 생필품과 주거비용, 자녀 교육 등에 드는 비용은 계속 급등하는 반면 소득은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심지어 줄어들고 있어 미국민 가계 경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위는 어디일까요?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가 전국의 859개의 도시를 대상으로 고용시장과 삶의 가치, 선호도, 인구 이동 등을 기준으로 평가했고 노동부와 인구조사국, 상무부 등 정보 자료를 종합해서 10점 만점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한 결과 1위는 조지아주의 존스 크릭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위는 어디일까요?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가 전국의 859개의 도시를 대상으로 고용시장과 삶의 가치, 선호도, 인구 이동 등을 기준으로 평가했고 노동부와 인구조사국, 상무부 등 정보 자료를 종합해서 10점 만점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한 결과 1위는 조지아주의 존스 크릭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산 시스템이 해킹을 당해 T모빌 고객 수백만 명의 개인정보가 누출된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지 거의 4년 만에 가입자들에게 마침내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벨뷰에 본사를 둔 T모빌은 보도자료를 내고 5월 중에 가입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린이가 소셜미디어를 더 많이 사용할수록 우울 증상도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울한 아이들이 소셜미디어를 더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시카고 기독교 방송이 창립 47주년을 맞아 지난 20일부터 20일 목요일까지 3일 동안 공개 선교 헌금 특별 생방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 공개 선교 헌금 특별 생방송에 함께 참여해 주시고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참여가 이번 특별 공개 선교 헌금 생방송을 특별히 빛나도록 해주셨습니다. 후원 마감은 6월 말에 마감될 예정이며 계속해서 후원은 진행되니 많은 응원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복음은 나로부터. 워싱턴 DC에서 지난 21일 이스라엘 대사관 직원 2명이 갑작스런 괴한의 총격으로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30세 남성으로 경찰에 검거됐고 체포 당시 가자지구를 위해 범행을 했다고 외쳤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은 곧 약혼을 앞둔 사이로 알려지면서 더욱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총격에 숨진 2명은 워싱턴 주재 이스라엘 대사관 직원들로 파악됐고 이날 유대인 박물관에서 열린 미국 유대인위원회 주최 젊은 외교관 리셉션 행사에 참석했다가 돌아가던 중에 참변을 당한 것입니다. 용의자는 시카고 출신의 UIC 졸업생 30세 남성으로 이름은 엘리아스 로드리게스로 밝혀졌으며 범행 직후 체포돼 워싱턴 DC 경찰과 FBI 합동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세제 법안이 22일 미 의회의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은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각종 사업의 예산을 삭감했고 특히 이 과정에서 한국 전기차 배터리 기업이 혜택을 본 청정에너지 세액 공제를 대폭 축소했습니다. 하원은 본회의에서 감세 법안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서 찬성 215표, 반대 214표로 가결 처리해서 상원으로 넘겼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의회 예산국은 이 법안이 상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연방정부 재정 적자가 향후 10년 동안 3조 8천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공화당은 감세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신종 녹색 사기라고 비난해온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근거한 청정에너지 세액 공제를 대폭 축소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아침 시카고 로저스파크 지역에서 어머니가 7세 소년을 칼로 찔러 중태에 빠뜨린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시카고 경찰에 따르면 26세의 요바나 토레스는 웨스트 투휘 에베뉴 자택에서 아들을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토요일 아침 체포되었습니다. 검찰은 토레스가 그날 아침 잠에서 깨어 전날 밤 청소했던 집을 아들이 어지럽게 만든 것을 보고 격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토레스가 아이를 때리기 시작했고 아이가 싱크대 밑으로 기어들어 도망치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를 꺼내지 못하자 토레스는 부엌칼을 들고 아이가 비명을 지를 때까지 반복적으로 칼을 찔렀다고 합니다. 토레스는 피를 흘리는 아들을 안고 아래층으로 내려가 어머니가 사는 아파트로 갔고 어머니는 아들을 병원으로 데려가라고 했습니다. 토레스는 아들을 인근 에반스톤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횡격막 파열을 포함한 심각한 부상으로 인해 아이는 응급수술을 위해 루리 어린이병원으로 헬기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며 입원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일리노이 검찰이 4명의 남성이 듀페이지 카운티에서 50만 달러 이상의 위조 전자제품 유통 조직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듀페이지 카운티 검찰청에 따르면 살바토레 데로사, 시모네 시뉴렐리, 빈첸초 데마르티노, 루카 데마르티노는 애플과 삼성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위조품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5월 7일 알라머스트 경찰관이 수상한 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 용의자들을 발견했고 수색 결과 차량 안에서 수많은 위조품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조품에는 애플 아이폰 5대, 애플 워치 5대, 애플 에어팟 프로 19대, 애플 배터리 팩 3개, 애플 아이팟 1개, 애플 에어팟 맥스 2대, 삼성 갤럭시 S25 울트라 휴대폰 3대, 그리고 다이슨 헤어드라이어 1대가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지갑 사정 어떠십니까? 생필품과 주거비용, 자녀 교육 등에 드는 비용은 계속 급등하는 반면 소득은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심지어 줄어들고 있어 미국민 가계 경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미국에서 중산층이 갈수록 줄어들면서 벌고 있는 소득으로 생활비조차 충당하지 못하고 있어 고통스러운 상황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가정의 60%는 2023년 한 해 가구당 평균 3만 8천 달러를 벌었으나 기본적인 생활비는 6만 7천 달러나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물가 급등으로 이들 미국 가정 60%는 실질 소득이 마이너스 4%를 기록해 생활비 충당의 길이 더 멀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하위 60%의 소득이 상위 40%의 소득보다 절반 이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기본 생활비는 2배나 뛰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위는 어디일까요?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가 전국의 859개의 도시를 대상으로 고용시장과 삶의 가치, 선호도, 인구 이동 등을 기준으로 평가했고 노동부와 인구조사국, 상무부 등 정보 자료를 종합해서 10점 만점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한 결과 1위는 조지아주의 존스크릭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지아주가 뜨고 있는 주로 존스크릭은 안정된 물가 수준과 부동산, 세금 부담 적고 도시 환경 수준도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 밖에 인디애나주의 카멜, 피셔스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캐리, 에어팩스 등 중서부와 남부 도시들이 상위권을 휩쓸었습니다.
의외로 캘리포니아주 도시들은 상위권에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한편 대도시 부문에서도 샌디에고는 15위, 샌프란시스코는 20위, 산호세는 24위에 그쳤고 LA는 25위 안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대도시 부문 1위는 오클라호마 시티였고 텍사스주 엘파소가 2위, 어스틴 3위, 포트워스가 4위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전산 시스템이 해킹을 당해 T모빌 고객 수백만 명의 개인정보가 누출된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지 거의 4년 만에 가입자들에게 마침내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벨뷰에 본사를 둔 T모빌은 보도자료를 내고 5월 중에 가입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21년 T모빌에 대한 사이버 공격으로 고객의 일부 소셜번호와 이름, 주소, 생년월일, 운전면허증 정보가 노출됐고 T모빌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따른 집단소송에 따라 피해 고객들에게 총 3억 5천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지만 어떤 잘못도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고객이 받는 보상금은 여러 요인들에 따라 다르지만 일부 가입자는 최대 2만 5천 달러를 지급받을 예정입니다. 어린이가 소셜미디어를 더 많이 사용할수록 우울 증상도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울한 아이들이 소셜미디어를 더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대 제이슨 나가타 교수님은 지난 22일 미국 의사협회 학술지 네트워크 오픈에서 9세에서 10세 어린이 12,000여 명의 소셜미디어 사용과 우울증 간의 연관성을 추적 관찰해 이 같은 결과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나가타 교수는 소셜미디어가 우울증을 유발하는지 아니면 단지 기저의 우울 증상을 반영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번 결과는 소셜미디어가 우울 증상 발생에 기여할 수 있다는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구팀은 이 연구에서 2016년 10월부터 2018년 10월 21개 연구기관이 진행한 청소년 뇌 인지 발달 연구에 참여한 9세에서 10세 어린이 11,876명을 대상으로 소셜미디어 사용 시간과 우울 증상 등 관계를 3년간 추적 관찰했습니다. 계속해서 교계 소식이 이어집니다. 보수 우위의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22일 카톨릭 공립학교 설립을 불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찬성 4명 대 반대 4명으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9명의 대법관 중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베럿 대법관은 사건 관련성 등을 이유로 재판을 기피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수 대법관 가운데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진보 성향의 대법관과 함께 불허 결정에 표를 던진 것으로 미국 언론들은 분석해왔습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이 학교는 차터스쿨로 일종의 자율형 공립학교입니다. CBN에 따르면 오는 5월 27일부터 30일까지 빌 그레엄 복음주의 협회는 독일 베를린에서 지난 25년간 유럽에서 열린 기독교 행사 중 가장 큰 규모의 복음전도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전 마지막 대회는 2000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렸고 인도, 나이지리아, 카자흐스탄과 미국, 싱가포르 등 전 세계에서 온 전도자와 목회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CBN에 따르면 이 대회는 건강 문제로 참석하지 못한 빌 그레함이 차세대 복음 전도자들에게 리더십을 넘긴 상징적인 순간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KCBS 날씨 정보입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대체적으로 구름 끼고 흐린 날씨 이어지겠지만 낮에는 한동안 맑고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56도, 밤 최저 기온 46도 예상됩니다. 내일 해 뜨는 시각 오전 5시 24분, 해 지는 시각 오후 8시 12분입니다. 이상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금요일에 전해드린 데일리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유정임이었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행복한 금요일 보내시길 바라면서 청취해주신 모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강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